안녕하세요. 돈셰프의 최병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국민연금 파헤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국민연금 통계 자료를 가지고 실제로 현재 수령하고 있는 분들의 부부 최고 합산 수령 금액, 또 연령대별 수령, 뭐 이런 이제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국민연금제도의 특징부터 해서 좀 깊이 있는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해 주실 두 분 전문가, 류호실, 김남호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국민연금제도의 특징부터 한번 먼저 알아볼까요? 네, 일단 네 가지 특징이 크게 있는데요. 첫 번째로 다들 아시겠지만,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직장인은 의무 가입 대상이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선택과 상관없이 직장 다니는 분들은 자동으로 가입이 되는 거고, 두 번째로 이제 기준 소득 월액은 상한액이 월 59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월 590만 원을 버는 분들이나 월 600만 원 이상 버시는 분들이나 국민연금 내야 되는 금액은 똑같고요. 보통은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국민연금 보험 9%를 납입하는데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절반인 4.5%를 내주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대 26만 5,500원을 납입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첫 번째 시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연금 평생 동안 지급이 되는 특징이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저희가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기 때문에 평생 동안 받는 연금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연금하고 이게 가장 다른 점인 것 같아요. 개인연금도 평생 주는 연금이 있지만 물가 상승률을 반영시켜 주진 않거든요. 내가 매월 30만 원씩 받으면 그냥 쭉 사는 동안 30만 원 받는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는 만큼 여기도 같이 인상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5.1%로 이게 반영이 된 겁니까? 네, 반영이 됐습니다. 네, 진짜 많이 상승한 거죠. 최근에 또 물가 상승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국민연금에다가 이렇게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주는 게 사실 큰 메리트는 메리트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질 소득 대체 얘기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 표를 이제 보시는 방법을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일 좌측에 있는 게 이제 급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기준 소득 월액이고, 국민연금은 소득 월액의 이제 9%를 납부를 하는 거니까 그 바로 옆이 내가 실제로 내는 연금 보험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몇 년 동안 근무를 해서 소득 활동을 해서 연금을 냈느냐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시간에서 국민연금이 조금 조정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소득 대체율을 40% 정도는 맞춰준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최대 40년 이렇게 납부를 하실 수가 있는데, 가입기간 최대를 했을 경우에 소득 대체율 40% 정도는 가지고 가실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40년을 계속 근무하기는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보통 한 25년 정도, 많으면 30년 정도 이렇게 근무를 하시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한번 계산을 해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553만 원의 급여를 받으시는 분이 한 달에 49만 700원의 연금 보험료를 내셨고 25년 동안 이제 쭉 가입을 해보셨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 구간 553만 원하고 25년이 만나는 구간을 보시면 이제 105만 6천 원 정도 되잖아요. 105만 6천 원을 이제 그 553만 원으로 나누면 이게 이제 실질 소득 대체율이 되는데, 그게 보통 한 22% 정도 됩니다. 그래서 40%를 표방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소득 대체율은 한 22%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표방하는 40%보다는 많이 떨어지는 수준이네요. 자, 그리고 이제 조기 노령연금과 또 연금 기금에 대해서도 또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저희가 아까 연령대별로 다르겠지만 1969년생 이후에 출생하신 분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만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만약에 60세 은퇴한다고 하면 5년 정도의 소득 공백 기간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5년 정도 더 일찍 앞당겨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근데 당연히 오늘 페널티가 있겠죠. 만약에 내가 1년 일찍 받게 되면 국민연금 수급액이 연 6%씩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5년을 먼저 내가 받게 되면 최대 30%나 손해를 보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연금액이 원래 월 100만 원이었던 분들이 5년을 일찍 받으면 30% 덜 받는 거니까 70만 원을 받게 되죠. 대표님이라면 일찍 받으시겠어요? 아니면 좀 더 늦게 받으시겠어요? 좀 더 늦게. 그쵸. 그게 더 유리하니까. 근데 실제로 이렇게 빨리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올해 4월 기준으로 약 80만 명 이상이 이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연금, 기금이 계속해서 고갈된다고 하니까 내가 나중에는 못 받거나 적게 받거나 할 수 있으니까 빨리 땡겨 받는 게 유리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60세에 받을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이게 갈수록 늦춰지고 있으니까는 어쨌건 소득 공백기가 생기니까는 적게 받더라도 뭐 생활비가 없으면 당연히 앞당겨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은 분들이 좀 빨리 땡겨 받는 것 같아요. 자, 빨리 당겨받으면 매년 6%씩 깎이고 매년 이 늦추면 어떻게 돼요? 1년이 늘어날 때마다 7.2%를 더 줍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받으시는 분이 1년을 늦게 받으면 107만 2천 원을 받으시는 거죠. 거기다가 물가 상승률은 또 별도로 또 플러스 하고요. 5년만 늦게 받으면 대략적으로 약 30-40% 이상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뭐 개인 어떤 상황에 따라 가지고 선택은 달라지겠지. 먼저 받는 분, 좀 늦춰 받으시는 분 이렇게 해서. 자, 그리고 국민연금 감액 지급에 대해서 좀 약간 생소하긴 한데요. 이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아마 방송을 보시는 분들 많이 들어보기는 하셨을 거예요. 내가 국민연금을 받는 시기가 됐는데 아직 소득 활동을 하고 있다. 라고 하면 뭐 국민연금을 좀 적게 준다더라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실제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수급 연령 개시가 돼서 이제 연금을 받는데 소득 활동이 있으면 깎아서 주기는 하는데 100% 다 깎아서 주는 거는 아니고요. 2023년 기준으로 이제 한 달에 286만 원 이 정해져 있고 이거보다 초과해서 소득 활동을 하신다. 이거보다 초과해서 소득이 발생을 하실 경우에 이제 차등해가지고 조금씩 감액해서 국민연금을 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286만 원보다 100만 원 미만으로 만약에 초과가 됐다라고 하면 한 5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과 소득 월액 값에다가 이제 이 퍼센테이지를 다르게 이렇게 해서 5%를 적용을 해서 그게 이제 뭐 최대 5만 원이고 근데 만약에 내가 286만 원 기준에서 뭐 300만 원 이상을 더 받는다 라고 하면 이제 그게 뭐 한 달에 한 586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최대 50만 원까지도 국민연금이 좀 깎여서 받으실 수 있으니까 좀 소득이 이후에도 좀 많이 발생할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었던 연기연금 있죠. 연금을 조금 늦춰서 그러니까 차라리 늦추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소득은 소득대로 보존하시고 7.2%씩 이제 가산해가지고 연금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 제도를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도 좀 컨설팅 계산이 좀 필요할 부분이네요. 전문가들의 어떤 그 계산. 왜냐하면 요즘 이제 뭐 65세 된다고 해서 물론 뭐 더 빨리 그 은퇴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소득이 계속 제2경제활동 하시는 분도 꽤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잘 계산해 가지고 국민연금은 이제 더 늦춰서 받는 그런 또 지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국민연금 추후 납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국민연금 추후 납부는 이제 이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결혼하기 전에 국민연금 이제 소득 활동을 해서 국민연금을 냈다가 결혼하면서 주부가 돼서 이제 더 이상 국민연금을 안 내는 거죠. 근데 이제 국민연금을 연금으로 받으시려면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은 되셔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그 전에 한 3년을 냈었는데 얘를 연금으로 받고 싶을 때 그럼 그동안 안 냈던 연금을 한꺼번에 내면 그 기간을 그대로 인정을 해주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추후 납부라고 해서 내가 안 냈던 연금을 계산해서 그걸 한꺼번에 일시금으로 내면 이제 그 산정을 해서 연금을 제대로 주겠다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서 보여드리면 이제 71년생이신 어떤 주부님께서 결혼하기 이제 3년 전에 국민연금을 납입하신 이력이 있으신 거고요. 이제 그분이 계속 연금을 안 내다가 이제 71년생이면 사실 조금 있으면 또 노후가 걱정이 되는 나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내가 연금을 좀 내야겠다. 그러니까 주부들도 소득이 없는 사람들도 연금을 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임의가입 제도라고 해요. 그래서 최소로 낼 수 있는 연금액이 이제 한 달에 9만 원 정도 되는 거고 9만 원씩을 만약에 65세까지 납입을 하겠다라고 하면 65세 이후부터 한 달에 28만 9천 원에 국민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직전 3년을 내셨던 것들이 있으시니까 그 못 냈던 기간 동안 거를 계산을 해봤더니 그게 한 1,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 1,000만 원을 한꺼번에 내고 지금부터 다시 9만 원을 더 내겠다라고 하면 한 달에 48만 5천 원으로 연금 받는 금액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동안 안 냈던 연금액을 한꺼번에 일시금으로 내면 내가 나중에 받게 되는 연금액이 훨씬 더 많아지니까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 제도를 좀 활용하시면
국민연금을 좀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이건 중요한 이제 정보 같은데 이게 내다가 이제 뭐 잊혀지고 안 낸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이런 이제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이거 뭐 1,000만 원 정도 사실은 뭐 이렇게 주식 투자 안 하시고 여기 이제 국민연금 주간 납부하셔가지고 이제 최소 수령 이게 할 수 있는 10년을 채우고 이거 한 달에 48만 5천 원 뭐 이 정도 평생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이게 굉장히 유리한 이제 제도인데 이것도 잘 이제 보시고 계산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직접 계산하실 필요가 없이 그냥 공단에 문의를 하시면 너무 친절하게 추후납부 금액이랑 추후납부하기 전에 연금액, 그다음에 추후납부하고 나서 연금액을 너무 친절하게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문의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꼭 문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연금, 유족연금에 대해서도 좀 시청자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족연금은 이제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받는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받는 연금을 말하는데요. 근데 이게 다 주는 게 아니라 대략적으로 배우자가 받는 연금의 60% 정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남편분만 국민연금을 받고 나는 안 받고 있다. 그러면 고민할 가치도 없겠죠. 그냥 남편이 받던 연금액 60%를 내가 그냥 받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남편도 국민연금을 받고 있었고 나도 받고 있었을 때 부부가 동시에 그러면은 남편분이 받는 60%다 주진 않아요. 둘 중에 내가 어떤 걸 받을지 결정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보통 주부님들 같은 경우는 임의가입이라고 많이들 가입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내가 냈던 거는 못 받고 남편이 사망했을 때 받는 유족연금이 더 연금액이 많다면 그걸 당연히 받겠죠. 그럼 내가 그동안 냈던 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좀 그런 리스크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좀 어떻게 보면 가입자로서는 약간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네요. 국민연금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이런 거는 좀 리스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부님들이 임의가입하시는 걸 실제로 많이들 문의를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국민연금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나중에 연금 수급액은 굉장히 많이 받으실 수는 있지만 사실 이 유족연금까지 좀 잘 아시는 분들은 적어서 이 부분까지를 좀 확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고민도 하시고 가입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좀 더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두 가지 옵션 중에 이제 더 많은 거를 이제 선택해야 유리하게 이제 선택하는 거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분할연금 제도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이거는 사실은 뭐 많이들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그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이 이혼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분이 받으시던 연금을 이혼한 배우자한테 50%를 분할해서 주는 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이제 상속연금은 사망했을 때 이제 그걸 상속받는 거고 이거는 사망은 아니고 이제 이혼하는 경우에 분할해서 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만약에 주부로 계셨던 분도 사실은 이분이 이제 소득 활동을 하면서 국민연금을 냈던 거에 대한 이제 기여도가 어느 정도 있고 또 아예 소득 활동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혼을 했을 때 이제 생활이 좀 곤란한 경우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함께 노력해서 냈던 국민연금의 이제 반은 뭐 배우자에게 좀 지급을 하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고요. 실제로 요즘에 좀 황혼 이혼도 많고 이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할연금 이제 신청하는 수급자 추이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가입 기간 중에 혼인한 기간이 5년은 이상이 돼야 됩니다. 5년 미만으로 같이 사셨던 경우에는 분할연금 지급이 안 되고요. 함께 이제 혼인 생활을 유지하셨던 게 5년 이상은 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혼하신 후에 5년 이내에 또 청구를 하셔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도 진짜? 이런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악용을 좀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재혼했다가 또 이렇게 맞습니다. 분할연금 받고 4개의 분할연금을 받으시는 분도 계시다고. 어느 분의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좋은 제도일 수도 있고 조금 좀 불리한 제도일 수도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런 제도도 있다라는 걸 함께 좀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뭐 1편에서도 얘기를 좀 나눴는데 국민연금이 이제 재정 전망도 좀 우리가 예측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득 대체율을 자꾸 이제 낮추고 수령 연령도 자꾸 이제 낮추는 이유가 결국 뭐 이 재정에 대해서 이제 좀 우려들을 해서 그런 것 같은데 한번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일단 지금 자료는 2018년도에 국회에서 조사한 국민연금 기금 재정 전망 결과인데요. 이때만 보더라도 적자로 전환되는 시기가
2040년이고요. 이제 적자로 전환된다는 얘기는 내가 국민연금이 걷어들인 세금보다 나가야 되는 연금 보험료가 많다는 뜻이고, 기금 자체가 고갈되는 거는 2054년이 되면 현재 약 900조 넘게 운영 중인 국민연금이 아예 소진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 시기가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 2040년에 적자로 원래 전환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2027년부터 적자로 전환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처음에 이제 국회가 조사했을 때 당시보다 약 13년 정도가 빨라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 얘기는 나오고 있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국민연금 개혁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인데, 아직까지 뭐 하나 제대로 결정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만, 현재 약 거의 이제 윤곽이 잡힌 거는 보험료율이 현재는 9%인데 앞으로 약 12% 정도 세금을 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연금 받는 시기도 현행 65세에서 아마 갈수록 더 늦춰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표에만 봐도 대상자 수가 가입자 수와 수급자 수가 딱 비교가 되잖아요. 가입자 수는 2019년부터 이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 점점 줄어드는 거지. 가입자 수는 이제, 왜냐면 이제 61세부터 이게 65세 돼서 이제 수령자는 늘어나는데 더 이상 그분이 납입을 안 할 거니까, 그러면 수급자가 돼서 점점 늘어나고 가입자는 이렇게 줄어드니까 당연히 이제 언제부턴가는 이거 뭐 운영을 웬만큼 잘하지 않고는 이렇게 재정 수지 적자를 전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참 이게 기금 고갈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금 좀 우려들을 하는 게 이런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뭐 타 연금 그 특수 직역 연금하고 조금 비교한 뭐 언급된 내용도 있네요.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적자로 전환된 게 언제부터냐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사실은 아직 적자로 전환되지는 않았었고요. 근데 이제 군인연금이 제일 먼저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연금 그리고 사학연금은 2029년부터 적자로 전환될 예정에 있다라고 하는 이제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군인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는 사실 국민연금은 9%를 납입을 하지만 이 군인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에는 18%를 납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연금을 수급하는 금액이 국민연금보다는 훨씬 더 많을 거고, 똑같은 이치일 거잖아요. 인구 구조는 어차피 동일할 테니까. 그래서 군인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은 조금 더 일찍부터 제도를 많이 좀 개편하고 손을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 뭐 언급은 좀 해주셨는데 개편 방향에 대해서도 잠깐 좀 말씀해 주실까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방향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큰 방향성은 세금을 많이 더 거둘 거고, 그래야지 재정 적자를 조금씩 계속 늦출 수 있기 때문에 세금도 많이 걷고, 한마디로 늦게 준다는 얘기죠. 늦게 적게 줄 수도 있다. 이 세 가지 방향성으로 맞춰지는 것 같고요. 개혁이 논의가 된 지는 굉장히 좀 오래된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많이 생길 수도 있고, 실제로 최근에 유럽에서도 이 연금 관련돼서 개혁을 한번 하려고 했다가 프랑스에서도 국민들의 큰 시위도 많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이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젊은 친구분들한테는 좀 불리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안타깝지만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험료율은 점점 올려야 되고, 세금을 갈수록 많이 걷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다음에 수급 개시 연령은 점점 이제 늦춰지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되게 생뚱맞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은퇴를 하시면 이제 직장 가입자였던 건강보험이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직장 가입자일 때는 그냥 소득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부과를 하는데,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되면 소득하고 재산을 같이 보고요. 이제 우선은 내지 않게 하려면 이제 자녀분들한테 피부양자로 등재가 돼야 되는데, 피부양자로 등재를 시키는 조건이 이제 굉장히 까다로워진 거고, 네, 거기에 국민연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연금이 소득만 있다라고 하면 2천만 원 넘어가면 피부양자 등재가 안 되고, 재산이 5억 4천 정도 있으시다라고 하면 연금으로는 1,000만 원 이상만 받으면 무조건 등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조기연금 말씀드렸던 거, 조기연금 수령하시는 분들도 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등재 때문에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까 방금 하신 뭐
1,000만 원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피부양자에서 탈락되니까 이걸 탈락 안 하는 방법이 빨리 내 국민연금 수령해서 좀 깎여서 받더라도 그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기연금 수령자가 조금 더 많이 늘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어찌어찌해서 내가 뭐 피부양자 등재가 안 됐어. 그러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돼서 보험료를 내셔야 되는데, 여기에도 또 국민연금이 보험료 산정하는 데 소득으로 잡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국민연금 많이 받으시면 또 좋지만, 많이 받으시면 또 건강보험료를 내셔야 되는 기준에 또 들어간다. 노생활비도 부족한데 건강보험료를 또 내야 되니까. 실제로 뭐 서울에 집 한 채 있으시고 국민연금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90만 원 받으신다 라고 하면 건강보험료로 한 25만 원 정도 내시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받아서 건보료 내시는 건 거예요. 건강 부분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런 부분들도 좀 은퇴 플랜을 짜실 때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재무 설계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회사인데, 개인들 컨설팅을 하다 보면 특히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은 뭐 삼층연금 다 이제 분석을 받아봐야 되지만, 특히 기본인 국민연금도 이렇게 좀 복잡합니다, 생각보다는. 그리고 이제 아까 방금 언급하신 건강보험료 관련해서도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사전에 미리미리 좀 어떤 식으로 좀 플랜을 짜서 내가 이제 수령을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될지 이게 참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오늘 수고해 주신 두 분 전문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